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부산 기장에 살고 있는 윤말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실이라는 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 적막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우울하게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강아지 분양한다는 팻말을 봤어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상자 안에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망울이 참 맑았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데려왔죠. 이름은 복실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슬복슬한 털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복실이는 정말 영리한 강아지였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제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기다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했어요. 밥 먹자 하면 꼬리를 흔들며 부엌으로 달려갔죠. 화장실 가는 것도 금방 배웠고 산책할 때도 제 옆에 찰싹 붙어서 걸었습니다. 아침이면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리다가 제가 눈을 뜨면 살살 얼굴을 핥으며 깨워줬어요. 복실이와 함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실이 밥을 챙겨주고 텃밭에 나갈 때도 따라왔어요. 제가 상추 따고 있으면 옆에서 얌전히 앉아서 지켜봤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복실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말자 씨, 복실이 진짜 똑똑하네요. 사람 말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다 뿌듯했죠. 저녁에는 복실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드라마를 보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무릎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들곤 했어요. 그 작은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말은 못해도 제 기분을 다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울하면 옆에 딱 붙어 앉아 있고 제가 웃으면 같이 꼬리를 흔들었죠. 복실이는 제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항상 복실이 사진을 넣고 다녔어요. 병원 가서 진료 기다릴 때도,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앉아 있을 때도 복실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물으셨죠. 강아지 키우세요? 네, 복실이라고 제 식구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며느리 민정이는 복실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민정이는 올 때마다 복실이 때문에 불편해했습니다. 민정이는 서울에서 사는 세련된 여자예요.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죠. 그런 민정이 눈에 복실이는 그저 털 날리는 동물일 뿐이었나 봐요. 어머니, 개털이 소파에 다 묻었네요. 제 옷에도 털이 붙어요. 민정이는 손으로 옷을 털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큰 개를 왜 집안에서 키우세요? 마당에 개집 만들어 드릴까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괜찮아. 복실이는 집안에서 키워야 해. 밖에 두면 추워. 아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뭐라 하기도 그렇고
티내면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 할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가 돌아간 후엔 복실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복실아, 괜찮아. 엄마가 너 지킬게. 우리 복실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복실이는 제 품에 안겨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을 녹여주었습니다. 요즘 들어 민정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올 때마다 뭔가 초조해 보이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웃을 때도 어딘가 어색했죠. 제가 민정아, 무슨 일 있어? 힘든 일 있으면 말해봐 하고 물어봐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깊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사는 게 힘들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불안한 눈빛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요. 그 일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복실이 밥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 괜찮아.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정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정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번 달에 꼭 갚아야 하는데 제 통장에 돈이 없어서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정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민정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1,000만 원이라니요. 저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하고 국민연금,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전부였어요. 그게 제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게 처음도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민정이가 급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갚지 않았거든요. 민정아, 너희도 힘든 거 나도 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여유가 없어. 이 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후 자금이야. 병원도 가야 하고 집 수리도 해야 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히 전했어요. 작년에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았잖니.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구나. 전화 너머로 민정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진짜 급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정급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든지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부부끼리 숨기면 나중에 더 큰일 나.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이 이래. 그 말을 듣자마자 민정이 톤이 달라졌어요. 그깟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아는데요. 1,000만 원쯤은 충분히 있잖아요.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시려는 거죠? 민정이의 말투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정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희를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정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알겠어요. 어머니한테 기대한 제가 바보였네요. 전화를 끊기 직전 민정이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렇게 돈이 아까우시면 혼자 잘 쓰세요. 다신 이런 부탁 안 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1,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가 제 발밑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복실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복실이를 꼭 안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서울집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카드 명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온라인 쇼핑몰 결제 내역들. 민정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총 카드빚이 5,000만 원을 넘었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긁었던 카드였죠.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번 달까지 최소 금액이라도 안 갚으면 연체가 된다. 민정이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이혼당할지도 몰랐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이미 빌렸던 터라 더 이상 손 벌릴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시어머니였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했죠.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날 무시해? 혼자 살면서 그 돈 다 어디에 쓴다고. 민정이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다니요. 나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 2달에 한 번씩 그 먼 기장까지 내려가고 명절 때마다 음식해가고. 그런데 나 힘들 때는 한 푼도 안 도와주겠다고. 민정이의 마음속에 원망이 쌓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어머니 집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복실이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복실이 사진. 복실이 밥 먹이는 시어머니. 복실이와 산책하는 시어머니. 민정이는 복실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게만 없으면 어머니가 좀 더 외로워하지 않을까? 외로우면 내 말도 더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차가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죠. 복실이만 없으면, 시어머니가 의지할 게 없으면, 그러면 저한테 좀 더 의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돈도 빌려주지 않을까? 민정이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두운 곳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카드 독촉 전화가 또 울렸어요. 민정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날 밤 민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복실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빚 독촉이 더 무서웠습니다. 민정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전화 통화가 있고 나서 사흘 정도 지났을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실이가 먼저 달려나가며 짖었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 민정이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혼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지난번 전화 통화 때 그렇게 차갑게 끊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있었죠. 뭔가 어색했지만 저도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 민정아. 아들은 안 왔니? 네, 오빠는 회사 일 있어서요. 저만 내려왔어요.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요. 민정이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실이가 민정이 앞으로 다가가자 민정이는 손을 내밀어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평소엔 복실이 보면 피하기 바빴는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다정했습니다. 복실아, 오랜만이다. 잘 있었어? 복실이도 꼬리를 흔들며 민정이를 반겼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도 민정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복실이 산책 자주 시키세요? 민정이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는데 요즘 내가 무릎이 좀 아파서 멀리는 못 가.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지. 제가 대답했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 좀 더 뛰어놀아야 건강에 좋을 텐데요. 그러더니 민정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복실이 데리고 산책 좀 다녀올까요? 차도 있고 좀 넓은 데 가서 실컷 뛰어놀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복실이 싫어하던 민정이가 산책을 시켜주겠다니요. 괜찮아? 복실이 힘세서 끌고 다니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운동도 할 겸 데리고 나가 볼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사실 그날 무릎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침에 계단 오르내리다가 삐끗했거든요. 복실이 산책 못 시켜줘서 미안했는데 민정이가 나서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복실아, 이모랑 다녀와. 착하게 있어야 해.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정이 옆에 섰어요. 저는 복실이 목줄을 챙겨 민정이에게 건넸습니다. 빨간색 목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시장에서 사준 거였죠. 1시간 정도면 돌아올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정이는 복실이를 데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복실아, 얌전히 있어야 해. 민정이 차 뒷문이 열리고 복실이가 뛰어올랐습니다. 복실이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보며 짖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정이가 놓고 간 찻잔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민정이도 변하는구나. 복실이한테 마음을 여는 걸 보니 다행이야. 지난번 전화 통화 때문에 서먹해질까봐 걱정했는데 먼저 찾아와주고 복실이까지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온 건지도 모르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1시간 후면 돌아올 거라고 했으니 3시쯤 오겠죠. 저는 설거지를 하고 마당 화분에 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시가 됐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안 오더라고요. 조금 늦는구나.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복실이랑 신나게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요. 3시 반이 됐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민정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 만에 민정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왜 이렇게 늦어? 복실이 괜찮니? 어머니 지금 가고 있어요. 금방 도착해요. 민정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빨간 목줄만 들고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안 보였어요. 복실이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정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복실이가 도망갔어요. 뭐라고? 도망갔다고?
저는 민정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복실이는 도망 안 가. 내 말 잘 듣는 애인데. 민정이는 손에 든 목줄을 보여줬어요. 목줄 끝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잠깐 목줄을 벗겨줬는데 갑자기 다른 개가 나타나서 복실이가 놀라서 뛰어갔어요. 제가 쫓아갔는데 못 따라잡았어요. 목줄을 다시 채우려고 했는데 복실이가 끌고 가는 바람에 목줄이 끊어졌어요. 민정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1시간 넘게 찾아다녔는데 안 보여요. 어디로 간 건지 저는 목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공원이에요. 거기 넓어서 뛰어놀기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신발을 신었어요. 어서 가보자. 지금 당장 가야 해. 어머니, 제가 정말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공원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어요. 그래도 가봐야지. 복실이 혼자 무서워할 텐데. 저는 민정이 차를 타고 일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창밖을 봤어요. 혹시 복실이가 걸어오는 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복실이가 처음 낯선 곳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를 찾으며 울고 있을 거예요.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복실이 이름을 불렀어요. 복실아, 복실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복실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어요. 복실아, 복실아, 엄마 여기 있어. 공원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나무 뒤도 보고 벤치 밑도 들여다봤죠. 민정이도 따라다니며 함께 찾았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공원 관리인에게도 물어봤지만 하얀 강아지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실아, 어디 있니?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안 나와? 민정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와서 찾아봐요.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실이가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결국 민정이가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민정이는 내일 제가 다시 와서 같이 찾아볼게요라고 말하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복실이가 늘 누워있던 거실 매트가 보였습니다. 복실이 밥그릇도 그대로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실이 생각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공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서 몇 시간을 헤맸어요. 복실이 이름을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얀 강아지 못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했죠.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광뿐만 아니라 근처 공원들, 시장, 골목길을 다 돌아다녔어요. 동물보호소에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복실이가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 텐데 찾아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동네 슈퍼에 실종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복실이 사진과 함께 하얀 강아지 찾습니다라고 적었죠. 전화번호도 적어놨지만 연락 오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실이를 찾고 있는데 슈퍼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도망갔다고 하셨잖아요. 하늘공원에서요. 네, 맞아요. 며느리가 하늘공원에서 잃어버렸다 더라고요. 김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그날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갔던데요.
공원 쪽이 아니라 산 쪽으로 올라가던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정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설마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김아주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가 없던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민정이가 왔던 날, 복실이를 데려간 날, 민정이 표정이 이상했던 것, 돌아올 때 너무 당황했던 것, 그리고 김아주머니 말.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일부러 버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모르는 곳에서 복실이는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복실이를 버린 곳은 하늘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장 외곽 산자락이었죠. 사람도 거의 안 다니는 외딴 곳이었어요. 민정이가 복실아 기다려라고 말했을 때 복실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한 복실이는 민정이 말을 따랐어요. 민정이는 차를 타고 떠났고 복실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오겠지. 복실이는 저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올 거라고 믿었죠. 밤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복실이는 몸을 웅크렸어요. 배도 고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이 말라 근처 웅덩이 물을 핫았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지만 참았죠. 이틀째가 됐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복실이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떨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사흘째, 나흘째. 복실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털은 비에 젖어 엉겨붙었고 몸은 말라갔어요. 그제야 복실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구나. 엄마가 안 오는구나. 복실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산을 내려와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복실이를 보고 돌을 던졌어요. 저리 가. 더러운 개. 복실이는 쫓겨다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먹을 게 있을까 해서요. 며칠을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다른 개들한테 물리기도 했죠. 어느 날은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눈 한쪽이 다쳐서 잘 안 보이게 됐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했어요. 본능적으로 집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몰랐지만 계속 걸었어요. 복실이는 그렇게 길 위의 개가 됐습니다. 복실이를 잃어버린 뒤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복실이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지갑 속 복실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요? 누군가 착한 사람이 주어서 키우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정이와는 그 일 이후로 서먹해졌어요. 아들이 명절에 데려올 때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죠. 민정이는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복실이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어요. 김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설마 일부러 그랬겠냐고요. 복실이를 못 찾은 게 제일 후회됐어요. 더 열심히 찾아볼 걸, 더 멀리까지 가볼 걸. 그런 생각을 하면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10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기장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무 몇 개하고 배추 한 포기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천천히 걸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큰 길을 건너야 했는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옆 담벼락 밑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개였어요. 털이 온통 엉겨붙고 더러운 개 한 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가 다 드러나 보였어요. 한쪽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고요.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개를 내려다봤어요. 개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멀쩡한 눈 하나로 저를 똑바로 보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복실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힘없이 아주 조금만요. 저는 무릎을 꿇고 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개 머리를 만졌어요. 털은 거칠고 더러웠지만 만지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복실이라는 걸요. 복실아, 진짜 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실이는 제 손을 할그려고 애썼어요. 혀에 힘도 없었지만요. 복실이 목에는 빨간 목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목줄에 목이 눌려 있었던 흔적이었어요. 털이 다 벗겨지고 살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투성이었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3년 동안 이 아이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복실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와 제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못 본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토바이는 이미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그때였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복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다리를 향해 몸을 던졌어요. 복실이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쾅! 오토바이가 복실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복실이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운전자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실이에게만 달려갔어요. 복실아, 복실아.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실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다리도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가쁜 숨을 쉬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복실아, 버텨. 병원 가자. 엄마가 살려줄게. 제 손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누군가 차를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안고 차에 탔어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복실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복실아, 눈 감으면 안 돼. 엄마 보고 있어. 조금만 참아. 복실이는 제 품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복실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발만 동동 굴렀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선생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리 골절에 내부 출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심장사상충이 심각합니다. 오래된 병이에요.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선생님 손을 붙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도는 걱정 마세요. 있는 돈 다 쓸게요.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저를 구해준 아이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몇 달은 걸릴 거예요. 복실이는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복실이를 봤습니다. 온몸에 링거가 꽂혀 있고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복실아, 엄마가 여기 있어. 힘내야 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실이를 찾았다고, 그리고 복실이가 저를 구해줬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정이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복실이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실이가 많이 아픈가요? 네, 일단 다리 골절은 수술로 치료 가능합니다. 내부 출혈도 다행히 심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복실이 목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목에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목줄에 목이 눌려서 생긴 상처인데 꽤 심각합니다. 사진 속 복실이 목에는 깊은 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털이 다 벗겨지고 검게 변한 흔적이 보였어요.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줄 자국을 자세히 보면요. 목줄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칼이나 가위로 자른 흔적이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칼로 잘랐다고요? 네, 단면이 너무 깔끔해요. 끊어진 게 아니라 잘린 겁니다. 목줄을 일부러 자르고 개를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1년 전 민정이가 들고 왔던 빨간 목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목줄 끝이 너무 깔끔하게 잘려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민정이가 복실이가 끌고 가는 바람에 끊어졌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럼 복실이를 누군가 일부러 버린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상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목줄을 자르고 어딘가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복실이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에 이런 상처가.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실이가 입원한 병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복실이가 보였어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 1년이 넘는 동안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며 굶주리고 맞고 쫓겨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나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복실이는 좀 어때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실이 찾았다고 어제 말했지? 근데 말이야,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복실이 목에 있는 목줄 자국이 칼로 잘린 흔적이래. 누군가 일부러 목줄을 자르고 버린 거라고.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정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잘 모르겠네요.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 칼로 자른 거라고. 1년 전에 내가 들고 왔던 그 목줄도
똑같이 잘려 있었잖니. 그때 난 내 말을 믿었어. 복실이가 끌고 가서 끊어졌다고. 민정아, 사실대로 말해.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정이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돈 안 빌려주셔서 너무 화가 났어요. 민정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거절하시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민정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실이만 없으면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한테 의지하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복실이를 산속에 그냥 두고 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복실이를 일부러 버렸다니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복실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차를 몰고 떠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민정이가 울면서 사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말 못하는 짐승을,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을 그렇게 버렸냐? 1년이 넘는 동안 복실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실이는 기다렸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며칠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거야. 민정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닥쳐.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큰 소리 낸 적 없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정아,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넌 우리 가족을 버렸어. 넌 나도 언젠가 버릴 사람이야. 민정이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민정이와 전화를 끊은 뒤 유리창 너머로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복실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널 버리지 못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복실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다리 골절 수술이었어요. 수술이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평소에 교회도 안 다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복실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수술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 되면 됩니다. 일주일 후 수의사 선생님이 치료비 견적서를 주셨어요. 종이를 받아들고 보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가, 심장사상충 치료비까지 합치면 거의 800만 원이었어요. 선생님, 치료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어요. 노후 대비해서 아껴뒀던 돈이었죠. 하지만 복실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구해줬어요. 이제 제가 이 아이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다 찾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요. 필요한데 쓸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정이었어요. 민정이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나 봐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저는 민정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수의사에게 카드를 건네며 외면했습니다. 민정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복실이 병실로 향했어요. 민정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정이를 돌아봤어요. 뭐가 잘못했는데?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실이를 버린 게, 거짓말한 게, 아니면 1년이 넘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계속한 게,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돈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카드빚에 쫓기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요. 복실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복실이 병실 유리창을 가리켰어요. 마, 저기 내가 버린 아이가 있어. 민정이가 유리창 쪽을 봤습니다. 복실이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다리엔 깁스가 되어 있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민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실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제가 물었어요.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들한테 맞고 다른 개들한테 물렸어. 눈 하나는 다쳐서 안 보여. 심장엔 사상충이 가득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날 찾아왔어. 민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정아, 넌 우리 가족을 버렸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실이는 말은 못하지만 우리 가족이었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였어. 그걸 돈 때문에 버렸잖아. 넌 나도 언젠가 버릴 사람이야. 돈이 필요하면 또 그럴 거야.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믿을 수 없어. 제가 잘라 말했어요. 이미 한 번 배신했는데 어떻게 믿니?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들 보고 싶으면 아들만 보내. 난 널 보고 싶지 않아. 민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복실이한테 사죄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작년에 빌려준 300만 원 기억하지?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 갚아라. 형편되면 갚으라고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당장 갚아. 민정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네, 알겠어요. 꼭 갚을게요. 그리고 이건 기억해. 넌 이제 남이야. 명절에도 오지 마. 제사에도 오지 마.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제 말이 끝나자 민정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두고 복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복실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아,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이제 아무도 널 아프게 못해. 복실이가 잠결에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복실이 치료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복실이를 봤어요. 선생님들이 정성껏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장사상충 치료는 특히 힘들었어요. 복실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강했어요. 점점 나아졌죠. 그 사이 민정이는 몇 번 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복실이를 보러 온 거였어요. 아직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민정이는 매번 문 앞에서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가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열어보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빌린 돈 갚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복실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다리 깁스도 풀렸고 심장사상충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 한쪽은 흐렸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 때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밤마다 누가 와서 복실이 간식 두고 가요. 영양제도 놓고 가시던데. 누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오셔서 복실이 보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짐작이 갔습니다. 민정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일부러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가봤습니다. 복실이 앞에 민정이가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복실이를 보고 있었죠. 민정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민정이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민정이를 지켜봤습니다. 민정이는 가방에서 간식을 꺼냈어요. 간호사실에 갖다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민정이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매일 오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낮에는 어머니 계실까봐 못 오고 오후에 와서 복실이 보고 가요. 간식도 좀 사다 주고 민정이 손에 든 봉지에는 고급 강아지 영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비 다 내시는 거 알아요. 제가 돈을 보태고 싶은데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것이라도 사다 주고 있어요. 저는 민정이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민정이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옷차림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제가 물었어요. 민정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카드빚 다 갚느라 힘들긴 한데 당연한 거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복실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품 가방 다 팔았어요. 필요 없는 옷들도 다 정리했고요. 그걸로 카드빚 갚고 있어요. 민정이는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복실아, 이모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니? 유리창 너머 복실이는 민정이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흐린 눈이지만 민정이를 보고 있었어요. 복실이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정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들어가 봐. 네.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실이 만나보고 와. 그동안 내가 간식 사다 준 거 복실이도 알아야지. 민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들어가도 돼요? 응, 가봐. 대신 조용히 해. 복실이 놀라면 안 되니까.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복실이는 링거 맞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정이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무릎을 꿇고 복실이 앞에 앉았어요. 복실아, 이모 알아보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이가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민정이 손을 핥았어요. 민정이는 울면서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복실아.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정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복실이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내도 됩니다. 정기 검진만 받으면 돼요.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실이는 제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복실아,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실이 사료와 새 밥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복실이 퇴원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민정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변했니? 네, 어머니.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민정이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내려놓았어요. 복실이는 민정이에게 다가가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복실이가 널 용서한 것 같구나. 제가 말했어요. 민정아, 복실이는 널 미워하지 않아. 그저 기다렸을 뿐이야. 가족이 돌아오기를. 민정이는 복실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정이와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오래된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제 괜찮았어요. 복실이가 돌아왔고 민정이도 변했습니다. 제 곁엔 다시 가족이 생겼어요. 저는 복실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 복실아.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으로. 복실이는 제 손을 하드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눈빛엔 사랑이 가득했어요. 민정이도 옆에 앉아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당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요. 여기까지가 복실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을 꼭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